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개장 이제 2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양쪽 지수 움직임, 밤하늘 글로벌 증시 흐름 받아서 강한 반등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제 장중에 2600선대까지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1월 직전 저점 부근까지 테스트 들어갔었는데요. 오늘 장의 반등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제 좀 큰 이 W자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함께 나오는 오늘 아침입니다. 현재 지수는 1.84% 반등하면서 2670선 맞춰놓으면 2670.59포인트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 움직임 예상되고 있고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반등인데 1.61% 정도 비슷하게 반등 흐름 예상됩니다. 그래서 884.18포인트 정도 선에 대기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 키워드는 아무래도 대선이겠죠. 그 결과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 종목별로도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당선인과 그 당선되지 못한 이 후보 간에 관련된 종목군들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 관련된 종목군들, 기존의 덕성이라든지 서현 이런 인맥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과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맥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보성파워텍이 현재는 17%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에디능률 같은 경우는 또 인맥 관련된 종목으로 꼽혔었죠. 15% 정도의 갭상승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진파워라든지 한전 KPS 대표적으로 이 원전 쪽이 오늘장 워낙에 좀 강한 탄력으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중호업도 거의 10% 육박하는 갭상승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 이재명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장 대체로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3월 10일 목요일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벤트데이라고 앞서서 김영일 전문가도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맞이하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는 거 보셔야 되고요. 또 간밤에 있었던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도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신규 상장도 있습니다. 모아데이터라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 ICT 솔루션 업체가 오늘 데뷔전을 치르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본적 시작했습니다. 양쪽 지수부터 보시죠. 동시효과 구간과 비슷하게 1% 중후반대의 탄력으로 반등 출발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나란히 반등하는 모습 눈에 띄는데요. 코스피부터 보시죠. 현재는 전거래일 대비 2.09%의 강한 상승입니다. 장 초반에 1.5% 정도 오르면서 2660선으로 출발해서 만들었는데요. 양봉이 빠르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탄력 2%까지 붙고 있는 모습인데요. 2.01% 오르면서 2675.0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하루 만에 50포인트 정도의 되돌림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3거래일 하루의 낙폭이 상당히 좀 깊었기 때문에 만회를 해주기에는 조금 더 이제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2680선에 놓여 있는데요. 금방까지는 왔습니다. 빠른 회복력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 넘는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88.53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5일 이동평균선 아직은 회복 안 됐는데 거의 금방까지 갔습니다. 890선 라인에 5일 이평선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장중에 회복될지 뚫어낼지 여부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4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반등을 이끌어주는 쪽은 어디일까요? 투자 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의 포지션이 동일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만 팔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 쪽에서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하고 개인은 엇비슷하게 삽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보시죠. 현재 외국인 쪽에서는 929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424억 원, 기관 쪽에서 약 500억 가깝게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비슷하게 외국인은 연일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4거래일, 5거래일 정도씩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 요즘 분위기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만 놓고 보면은 개인이 좀 삽니다. 182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장 개인의 매수가 연일 연속성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4거래일 만에 코스닥 시장 매수로 전환되며 현재는 72억 원 정도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니까 프로그램 상황 조금 더 예의주시해 봐야 되겠죠. 현재 거래소에서는 차익 거래로는 243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지만 비차익 거래를 활용한 매도 물량이 많습니다. 1,000억 정도 매도 물량 추려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은 800억가량의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데요. 182억 원 정도 됩니다. 이번엔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양시장의 반등 분위기가 뚜렷한 가운데서 업종도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업종 상승입니다. 가장 반등 탄력이 강한 섹터부터 보시죠. 건설입니다. 아무래도 양 진영 모두 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강도 높게 공급책을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부분 영향을 받으면서 건설 섹터가 화답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업종지수가 4%에 육박하는 급등입니다. 3.85%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전 업종 가운데서 가장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서비스업 섹터 그 뒤를 잇습니다. 3% 가깝게 오름세를 나타내는데 네이버 쪽도 좋지만 두산이 이쪽에 포함이 되네요. 그룹 전체적인 두산이 오늘장 호재가 좀 많은데 잠시 후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업 섹터 두 번째입니다. 전기전자 좋고요. 비금속 광물 섹터도 플러스권, 은행 업종도 1%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전업종 고르게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 지수가 이 정도 오르면 일제히 상승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한 종목이 약간은 오게 튑니다. LG화학이 밀려 내려가고요. 나머지 종목은 다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참고로 LG화학은 오늘장 5만 원 선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신저가 쓰네요. 49만 3,500원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LG화학은 신저가가 나오며 오늘 같은 반등장에서도 왕따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다 괜찮습니다. 탄력도 좋습니다. 1에서 5% 정도까지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6만 원 선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더니 오늘은 바로 앞자리는 바꿔놓는데 그동안 3거래를 연속해서 하락분을 모두 다 만회하지는 못하고요. 현재 삼성전자 2% 정도의 반등 움직임 보여주며 7만 900원 선 부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이 종목도 3% 정도 반등하는 흐름, 그래서 42만 2,500원권 기록합니다. SK하이닉스도 한 2.5% 정도 반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좋습니다. 오늘 플랫폼 기업들 반등 탄력이 상당히 좀 좋아서 이 부분 주목받고 있는데 네이버가 5.5%나 오르면서 32만 1,000원권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 외에도요. 오늘장 오르는 종목군들 보니까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도 이번 대선의 수혜주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수혜주 찾기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원전 그리고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 장초반 반응이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그 사이에 6% 넘게 탄력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도 그렇습니다.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3% 오르고요. 셀트리온은 밋밋하게 한 1% 정도의 제한적인 상승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라든지 이쪽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잠잠하고 현대 기아차도 시장 대비로는 탄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1% 정도의 제한된 반등 탄력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1위부터 10위까지는 일제히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탄력도 1에서 5% 정도로 좋은 편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에코프로 BM이 오늘장 5.6% 정도의 강한 반등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이 종목은 직전 거래에 8% 밀렸습니다. 되돌림이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LNF도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이쪽 2차전지 소재 섹터의 반등 탄력은 상당히 좋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는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잠잠한데 HLB는 또 5% 정도의 반등 흐름을 보여주면서 종목별로 힙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게임 섹터들도 한 2에서 4% 정도, 게임 섹터 내에서는 펄어비스가 4%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위메이드는 잠잠하지만 그래도 반등 탄력이 괜찮습니다. 2에서 3%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장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2,000개에 육박하는 수준이고요. 그 사이에 새로 고침을 하니까 2,000개가 넘어가네요. 2,002개 종목 플러스권 흐름 보여주고 있고, 하락 종목은 300개 약간 넘는 305개 종목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특징은 원전, 그리고 원전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전체적으로 묶자면은 윤석열이라는 이 키워드에 대체로는 묶입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앞서 플랫폼 관련된 종목, 그리고 인맥 관련된 종목, 여기에다가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공략도 있었기 때문에 도시재생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도 강한 상승 탄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신건설을 비롯해서 이재명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는 오늘장 급락을 면치 못하면서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자면은요, 두산그룹주 이슈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산그룹 내에서 이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에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원전산업, 이쪽에서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테스나 인수가 조금 더, 뚜렷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도 새로운 먹거리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반도체를 택했다라는 부분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두산그룹주들 오늘장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주사 두산이 5%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전체적으로 상한가 종목 하나 있는데 두산 이우비입니다. 두산 이우선주비, 이 종목이 상한가를 나타내면서 두산그룹주들 단연 돋보이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두산중공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이런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산중공업 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산중공업은 두산 에너빌리티로 사명이 변경될 거라고 하네요. 이 부분도 함께 좀 체크해 드립니다. 그 밖에 원전 관련된 종목 보성파워텍이 가장 탄력적입니다. 21%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일진파워도 13%, 그리고 또 오르는 종목군들 내에서 한신기계도 8%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며 이런 원전 키워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원종합개발 16% 급등하고 있고요. 삼부토건도 한 17%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히림도 좋습니다. 11% 정도의 상승 탄력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인맥 관련해서는 애니눅률 12%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이 대선과 관련된 그 여파가 시장에 고스란히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베이스전자라든지 서현덕성 이쪽으로도 모두 다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 쪽입니다. 대선 영향받는 동신건설이 22% 급락이고요. 탈모 관련된 공략이 있었었죠. 대표적으로 TS 트릴리온이 이 수혜주였는데 이 종목 21%대 급락하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종목군들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요. 그 틈새에서 CBDC 쪽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CBDC 관련된 종목군들, 한네트 그리고 KCT 이런 종목군들이 틈새에서 시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움직임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그러면 두 분은 오늘장 어떤 부분부터 보고 계시는지 이야기 나눠보죠. 최호주 전문가님. 네, 오늘 뭐 전업종 다 오르고 전쟁 관련해서 수혜를 입었던 종목들 빼놓고는 거의 다 오르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은행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금융지주가 2.6% 상승하고 있고요. 우리금융지주가 지금 4.5%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지금 약 1.8%,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KB금융이 2.6%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은행주들, 하나금융지주를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많이 빠졌지요. 모든 금융주들이, 은행주들이 다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미국에서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 은행주들도 상당히 많이 하락했고, 전일자의 미국 증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 한 5%, 6%대 아주 초강세를 나타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1.9에 또 진입을 했고요.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금리 상승 수혜주인데 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경우에는 은행의 수익성에 훼손을 입는다 해서 그 우려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그동안은 좀 더 낙폭을 키웠는데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역시 매수 시점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은 나중에 가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지금 있는 구간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금리 인상 사이클은 올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뭐 내년 상반기까지도 금리 인상 사이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은행 순이자 마진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익 증가 추세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한간에서 우려하고 있는 러시아 관련 익스포저는 4대 금융지주 합쳐서 약 6천억 원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뭐 조금 뭐 리스크는 조금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렇게 크게는 지금 뭐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은행 좀 먼저 봐주셨어요.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은 어떤 쪽 보세요? 저는 이제 역시나 CBDC 쪽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원전 관련주들은 이 지난 이 대선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CBDC 관련주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디지털 달러에 대한 행정명령을 이제 실행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이 이슈를 본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CBDC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CBDC 쪽이 이미 직전 고점까지 한네트도 그렇고 가 있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투자 전략도 좀 간략하게 세워주시죠. 지금 이제 CBD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접근하기는 이제 조금 이제 위험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번 주에 계속해서 이제 힌트를 줬었던 그런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지켜보실 때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수익권을 노려봐도 충분히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BDC 관련된 종목군들 체크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씩 나눠서 보겠습니다. 오늘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도 강하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행 쪽으로도 강한 탄력을 보여주는 종목군들 상당수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모두 투어가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직전 거래일에 사실 낙폭이 굉장히 깊었잖아요. 모두 투어 뭐 18%대 급락하기도 했었고요. 이 반등에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인가? 여행주들의 반등 움직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최원재 전문가님. 네, 그동안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제가 뭐 항공주, 여행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앵커님 안 계셨을 때는 언론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된 관계로 좀 수익은 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좀 주가가 지난주에는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았죠. 뭐 노랑풍선, 모두투어 뭐 전부 다 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좀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노랑풍선이 3.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하나투어가 2.7% 상승, 모두투어가 지금 한 6%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좋은 여행도 뭐 지금 강하고 그런데 역시 뭐 항공주도 오늘 지금 대한항공도 강하고 지금 뭐 제주의 항공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모두 지금 강세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항공주가 지금 한 적게는 5%, 많은 오른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 8% 정도 올랐고요. 여행주들도 대부분 5%에서 8% 정도 강세를 나타냈죠. 뭐 같이 리오프닝 영향이라기보다는 역시 유가가 폭락한 거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지금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좀 일희일비 등락을 좀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을 하락하면은 좀 이제는 또 다시 한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에는 주가가 위에 상단에서 좀 강하게 상승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일정 부분 좀 주의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는 좀 빠진 다음에는 이제는 다시 사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 관련된 종목군들을 하나씩 좀 나눠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번이 클라이막스인가 아니면은 정권 내내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원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 보성 파워텍을 비롯해서 상승하는 종목군들 여전히 많은데 뭐 무더기 상한가에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꼬리도 달리고 있어가지고 윗꼬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요. 김영일 전문가님은 또 한신기계 2월달에 주셔가지고 1차 목표가 도달하고 2차로 5,000원을 이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오늘 거의 다 왔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장 상당히 강하고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드렸었지만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글로벌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전력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 공급량이 이제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제 수요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전을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산업이다라고 본다면,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최근 구간에 분명하게 상승이 나왔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정권이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 원전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원전 관련주들은 실질적으로 이 원전 쪽에 어느 정도 좀 매출이 발생을 하고 실적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눌림 구간에서 어느 정도 꾸준하게 성장해 나갈 만한 기업으로 가치주로서의 그런 이제 가치를 충분히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셔도 충분히 조금 모자람이 없는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 테마가 아니라 이제는 가치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 성장성도 꾸준히 좀 메리트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다음으로는요, 부동산 쪽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 건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윤 당선인 같은 경우는 당초에 좀 규제를 없애겠다, 철폐하겠다, 그리고 또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번 강조를 해왔던 바, 현재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 GS건설입니다. 직전 고점을 넘어서면서 사실 차트를 보시더라도 그동안 우리 증시와는 거의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내 왔습니다. GS건설 직전 고점 부근까지 와 있네요. 밴드 상단입니다. 오늘 장도 5% 정도의 오름세, 거의 6% 가깝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건설도 5% 정도의 오름세, HDC 현대산업개발은 그때 붕괴 사고가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소리 소문 없이 조금씩 회복이 좀 되어 가고 있네요. 오늘 반등 움직임에 동참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형건설사, 중소형건설사 나란히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건자재 쪽으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건자재주들도 대체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한샘이 한 5% 정도, 하츠벽산 이쪽으로도 나란히 좋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미콘 쪽에 유진기업도 괜찮고요. 그러면 건설, 건자재 쪽 투자 의견 주세요. 최원주 전문가님. 네, 일단 건설 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오늘 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GS건설이 지금 한 5.5% 정도 상승하고 있고, 대우건설이 지금 한 2%, 1.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자재 쪽 보면 한샘이 오늘 5.5% 정도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츠가 지금 약 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도 지금 한 4%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단 건설 쪽은 일단은 시공이나 수주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없는데, 결국에는 분양이 지금 4개월째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주의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결국엔 좋지는 않지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또 한 가지 공약으로 내세운 게 있죠. LTV 전면 폐지하겠다. 그거는 이렇게 본다면은 대출 지금 규제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대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서 분양에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는, 그러나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 지금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된다면 많은 대출을 받아서 과연 집을 살까, 그런 의문은 좀 있습니다. 물론 당장 서울에 미분양은 안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내 경기도에서는 미분양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건설사들은 갑자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지금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업 실사지수도 안 좋아지고 미분양도 계속 늘어나가지고 내부자들이 가장 잘 알겠죠. 향후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를. 일단 시공 수준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엔 향후에 분양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건설주는 주가가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차라리 그렇다면 분양 리스크가 없는 차라리 건자재 쪽이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샘 같은 경우에 자사주 매입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건설 섹터, 건자재 섹터 이렇게 굳이 나눈다면은 건자재 섹터가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결국에는 시공 수주가 많이 되면 이쪽으로 납품이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플랫폼 관련된 종목분들도 수혜줍니다. 이 관련된 법안을 이 원점에서 다시금 처리하겠다. 과연 그동안 이제 묶여 있었던 족쇄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네이버가 현재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 가장 탄력적인 흐름으로 7% 정도의 반등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5% 넘게 오르면서 10만 원 선 부근까지 왔습니다. 플랫폼주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가요? 김영일 전문가님.
네, 여태까지 이제 플랫폼 관련주들이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던 게 결과적으로는 역시나 이제 계속해서 규제가 강하게 들어갔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크게 반응을 보이지 못했었고,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해 이제 여태까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제 영향을 계속해서 받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윤 후보, 이제 윤 당선인이 이제 새롭게 이제 당선이 되면서 이러한 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새롭게 이제 개입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이제 만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 이 대선 정책에 대한 이 이슈를 반영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시장의 흐름을 이제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흐름은 긍정적으로 나올 수는 있으나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이제 함께 보면서 어느 정도 좀 지켜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락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하락 종목의 키워드는 이재명 그리고 원자재 쪽입니다. 국제유가가 12%의 급락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가파르게 올라서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고점 찍고 꺾였나라는 이런 투자자들의 우려가 시세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 대선 결과 그 승패에 따라서 명확하게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개표율, 득표율이 거의 비등비등했죠. 초박빙이었기 때문에 아마 주식시장에서도 수익을 보신 분들 그리고 손해를 보신 분들 거의 엇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현재 뭐 TS 트릴리온, 동신건설, 형제 INC, 에이텍 그리고 뭐 이스타코나 에이텍TN 급락하고 있는데 못 파신 분들 여전히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현주 전문가님? 뭐 오전 방송에서 앵커님 안 나오셨을 때 계속적으로 대선 전에 좀 정리 좀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못 팔았던 분들은 저는 좀 팔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락하는데 저는 팔자 그 주의는 아닙니다. 오늘 가령 예를 들면 TS 트릴리온이 지금 20% 넘게 21%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좀 반등 줄 때 좀 줄여 나가자 이런 입장이고요. 오늘 원유 관련주들이 지금 석유 관련주들이 굉장히 약세죠. S-오일 같은 경우에 오늘 4% 정도 빠지고 있고 중앙에너비스도 9%, 한국석유도 지금 9%, 홍구석유도 지금 7%입니다.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국제유가는 다시 어떻게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가지고 섣부른 예측은 좀 삼가해야 될 것으로 보이나 일단 고점은 어느 정도 좀 나온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져 나와서 다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저번에 전고점 살짝 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거기서 급등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엔 역시 추격 매도는 하지 마시고요. 아직 지정학적 리스크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시고 국제유가 흐름 좀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매도 기회가 한 번 정도는 더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못 파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이번에 대선 관련된 이재명 관련주들뿐 아니라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도 급락할 때 파는 게 아니라 좀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하자 이런 의견을 주시네요. 네. 김영일 전문가에게는 원자재 중에서도 유가 중에서도 대형주에 연동되는 이쪽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쪽 플랜트 관련돼서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조선 쪽에 대우조선해양 이런 조선사들 그리고 또 S-오일 이런 대형주들이 다소 크게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장에서 뚜렷하게 소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유가 관련주들 이제 대형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최근에 원자재 값의 이제 급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이 미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 에너지 인플레에 대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지금 현재 뭐 증산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는 어느 정도 시세를 반영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좀 차익 실현이 구간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뭐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해서 이 LNG 선에 대한 수요가 폭발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수혜를 받았었으나 결과적으로 각국에서 이 에너지에 대한 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대응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이제 접근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는 관망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반응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지켜봐야지 지금 현재 구간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의 구간으로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될
이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2%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탄력적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 갑니다. 오늘장 10원 정도의 큰 폭의 하락 움직임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은 누그러지는 모습입니다. 오늘장의 이런 갭상승 분위기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장 초반 상황을 좀 봤는데 두 분 오늘장을 대응하는 투자자분들께 조언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먼저 최원주 전문가님. 네,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저는 오늘 방향이 그냥 저는 위쪽으로 해서 그냥 상승 마감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상승폭이 더 커지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가지고 계셔 보시고요. 자꾸 지수가 갭 상승과 갭 하락 참 대처하기가 좀 힘든데요. 하지만은 빠졌을 때 사면은 분명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시장이다. 하지만은 너무 많이 오른 거는 따라서 하지 말자. 그리고 지수 급등하면은 아직까지는 지금 2670, 80 아직 괜찮지만은 2750 넘어가고 2800 가까워지면은 그때 상황 봐야 되겠지만은 일정 부분 차익 실현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네, 현재 이제 시장이 해외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이제 악재들은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되는 형태입니다.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조금씩 완화가 되는 구간에서 오늘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만 시장이 잘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당분간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이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가 많이 내려간 종목들은 충분하게 이제 긍정적으로 모아가 도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어느 정도 현재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이제 매집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만 좀 남겨놓고 있으니까 시장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기대를 하고 긍정적인 대응을 이제 어느 정도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은 시세만 점검하겠습니다. 모아데이터라는 종목이고요. 인공지능 기반의 ICT 시스템 이상을 탐지하거나 혹은 예측하는 솔루션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88980 코스닥 시장의 신규 상장이고요. 그런데 성적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공모가가 2만 원인데 이것을 10% 하회한 가격 18,000원의 시가기준가 형성했고요. 여기서 좀 더 밀립니다. 시가기준가 대비로 10% 하락한 16,000원권 부근에서의 흐름이어서 공모청약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공모가 대비로 한 20% 정도 손실 보고 계실 거예요. 일단 현재 대비전 흐름이 여의치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개장초 움직이는 종목분들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